아가씨가 어린 이제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를 맡기고 아가씨 부부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댁 가서 일도 해, 애도 봐. 식모도 해, 부모도 해. 요리를 하나 시켜놓고 이거는 싱겁다, 이거는 짜다, 칼질은 왜 그렇게 하냐. 완전 뭐 마스터 셰프 코리아도 아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끝나고 나면 저희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좀 긴장되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의가 정말 많아져요.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 건수가 10% 정도 늘어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명절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의 이혼 사유를 좀 들어보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거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혼 소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해 하기도 해요. 아니 뭐 이런 일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혼 소송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건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배신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었을 거라는 점이에요. 오늘은 명절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사건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혼 상담을 해오셨는데 명절 이후에 한 상담들 중에 특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있어요. 이게 진짜 한두 번은 아니에요. 되게 많이 들어본 사유인데 결혼한 지 5년, 10년 됐는데 양쪽이 다 차례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시댁에만 가서 차례를 지내고 남편한테 이번에는 친정에 가서 차례를 좀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남편은 아니 출가 외인인데 왜 친정에 가서 차례를 지내?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분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아내들도 친정에 가서 부모님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남편 집 차례만 지내는 건 진짜 그냥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집들은 훨씬 심해요. 차례 지내고 나서 손님까지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친정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집도 있고 친정 간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니 시누이의 얼굴 한 번은 보고 가야지 이러면서 또 친정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시누이 오면 또 밥상 차리고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친정에 갈 시간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남편은 엉덩이에 밥풀을 붙였나 일어나지를 않고 아니 근데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시면서 계속 연락만 기다릴 텐데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명절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명절 음식을 여자들만 하고 남자들은 안 하는 거. 김정세 변호사님께서는 명절 때 일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명절 때도 일하고 평소에도 일합니다. 네, 명절 때만 하지 않아요. 저도 의견 드려도 돼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더 속상한 게 뭔 줄 알아요? 아니 며느리들은 아침부터 들들 볶이면서 일을 하는데 정작 아가씨는 여행 갔어. 이런 집도 있어요. 아가씨가 어린 이제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를 맡기고 아가씨 부부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댁 가서 일도 해, 애도 봐. 식모도 해, 부모도 해. 근데 또 반대로 아내가 시댁에 안 가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남편도 있어요. 시부모님이 며느리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며느리 눈치만 보는데 그냥 불편하다고 아내가 안 가는 거야, 시댁을. 10년 동안. 이러니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명절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댁이나 처가나 그렇게 사위나 며느리를 검사를 해. 면접을 보는구나, 아주. 상담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시댁에 갔을 때 이제 옷차림을 좀 멀끔하게 며느리가 하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옷을 보고 새 옷이네? 이 옷은 얼마 주고 샀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신다거나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명품백 하나를 사줬어요. 명품백을 들고 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사치스럽게 명품백이냐 난 지금 5만 원짜리 가방을 몇 년째 들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 일하는 거 그 돈 가지고서 이런 데다 돈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리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어머니도 있었어. 요리를 하나 시켜놓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지. 그리고
아 이거는 싱겁다, 이거는 짜다, 칼질은 왜 그렇게 하냐, 완전 뭐 마스터 셰프 코리아도 아니고 상상만 해도 숨이 너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계속 내 아들은 이 음식 좋아한다, 아침에 국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힘이 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 분 아무래도 딸을 키우셔서 더 감정이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봐요. 저희 딸이 이제 결혼할 때쯤이면은 이런 세상은 아니겠지만 이런 대접을 제 딸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속상해요. 아 그러면 쫓아가서 진짜 부당한 대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 네. 네? 네. 반대로 또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이제 처가에서 고통받는다고 찾아오곤 하세요. 장인 장모가 무시하면서, 특히 다른 사위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랫동서는 이번에 김치 냉장고를 바꿔줬다. 그리고 뭐 옆집 누구는 별 3개인 직장인데 연봉을 얼마 받더라. 이것만 얘기하고 끝이 아니지. 또 이제 그러면 물어보지. 자네는 연봉을 얼마나 버나? 이것만 벌어서 뭐 집은 장만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죠. 그쵸. 남자들은 진짜 자존심인데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하면 진짜 기분 나쁘죠. 명절에 이혼이 많아지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며느리나 사유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어르신들이 뭐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괴롭히려고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없다고 해서 그래도 잘못하지 않은 건 또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며느리와 사위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행동으로 보이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자식들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며느리나 사위를 귀하게 여긴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절로 인한 이혼은 99%는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비록 양가 가족들이 안 좋게 대하거나 실수를 해도 아내나 남편이 나서가지고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엄마 뭐 이제 처가 길 막히기 전에 갈게, 여보 오늘 많이 고생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어도 사실 이분들이 우리 사무실까지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명절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명절에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절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부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 박희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